가보고 싶은 소금 사막을 스케치 없이 수채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과 사막만 나눠준 선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이 선은 꼭 그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밑에 사막에 푸른색부터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완성본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그림을 먼저 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전체적으로 아래쪽은 푸른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수채화를 할 때 물 조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수건이나 냅킨, 저는 주방용 냅킨을 사용하고 있고요. 냅킨으로 붓에서 물을 잘 닦아가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을 섞을 때는 물이 또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막 부분은 붉은색 그리고 약간 노란색을 섞어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색과 색을 섞을 때는 붓을 조금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부분을 문질러 주시면 잘 섞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의 왼쪽에는 붉은색 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종이의 끝나는 부분은 붓을 세로로 써주시면 그 부분이 잘 메꿔지겠죠. 보통 가로 방향으로만 계속 칠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하얗게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나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보통 그림의 외곽선 부분을 이제 종이의 세로 방향을 이제 따라서 그려주고 있어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에가 조금 더 진한 파랑에 가까웠다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하늘색에 가까운 색 그리고 초록색까지 섞어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막에 가까운 쪽을 어둡게 제가 칠하고 있죠. 그쪽은 보라색 느낌이 나는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늘은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역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어둡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칠하는 색깔은 파란빛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을 섞어서 색깔을 점점 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색이 흐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붉은색을 섞어서 왼쪽에는 보랏빛과 붉은빛이 돌 수 있도록, 붉은빛을 깨끗하게 쓸 때는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붉은빛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이 뭉칠 때는 붓에 있는 물기를 닦고 옆으로 싹싹 문질러주면 종이가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깨끗하게 그릴 수 있겠죠. 물 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반대로 사막 쪽은 아래쪽을 어둡게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가 비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하늘도 위쪽이 어두우니까 밑에는 바닥 쪽이 어두운 색깔이 나오도록. 한 번에 어둡게 칠하는 것도 좋지만 색깔을 흐리게 올린 다음에 어둡게 색깔을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처음에 1차로 칠한 색깔이 완전히 칠하자마자 2차로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이 어느 정도 마르면 그 위에 이제 어두운 색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색은 하늘이나 소금 사막의 색깔은 꼭 제가 쓴 색깔보다는 이제 파란색을 기본으로 해서 좋아하시는 색깔을 섞어주시면 더 재밌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른분들은 제가 보여주는 그림에 들어간 색깔을 많이 따라 하시는 편이고,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어른들이 봤을 때는 여기다 이런 색을 썼어? 라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하늘과 닿아 있는 부분에 노란빛이 조금 많이 돌게 색을 칠해주세요. 이제 잠깐 그림을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말리고 왔습니다. 그림을 말리는 정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조금 건조한 감이 있을 때까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처음 수채화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실수가 그림이 마르지 않은 1차로 칠한 색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계속 색깔을 덮어서 올리기 때문에 거기 물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위에 물이 계속 올라가니까 색은 번지고 종이는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터치는 나오지 않게 되죠. 그 부분 때문에 수채화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칠하는 부분은 물을 조금 적게 해서, 번지면 안 되겠죠. 물을 적게 해서 처음에 푸른 톤으로 사막과 하늘이 나눠지는 부분, 하늘 쪽을 선을 그어주시고, 일자로 전부 똑같은 두께로 그리는 게 아니라 두꺼운 쪽도 있고 얇은 쪽도 있고 선이 끝나는 쪽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색깔이 번질 수 있게, 이번에는 번질 수 있게 위쪽으로 칠해주고, 소금 사막 쪽도 이제 색깔이 들어가야겠죠. 그 부분은 아주 색깔을 흐리게 물이 조금 많게 해서 지금 하늘이 비치는 부분에 색깔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역삼각형으로 하늘을 진하게 칠한다고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지금 색깔을 진하게 올릴수록 물을 적게 쓰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물을 적게 해서 기본으로 하늘이 어두워지는 부분을 잡아준 후에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 사선으로 내려온 쪽으로 칠해줬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옆에 색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색깔을 그 끝부분을 섞어주세요. 이제 아크릴 물감을 준비했는데요. 흰색 물감을 준비했어요. 지금 그림의 왼쪽 위에 있는 완성된 그림처럼 이제 별을 뿌려줄 거예요. 별 뿌려주는 부분이 가장 재밌죠,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별을 그냥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막 바닥이랑 벽이랑 난리가 나겠죠? 저는 지금 주변에 비닐봉투가 있어서 봉투를 찢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깔아줬어요. 좀 더 크게 깔아주시면 더 좋아요. 물감이 튀지 않게. 물감이 생각보다 많은 곳으로 날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붓에 흰색 물을 섞어서 농도를 맞춘 후에 밑에 다른 막대 같은 거를 받치시고 붓을 탁탁 튀기시면서 별을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묽게 나와서 별이 잘 안 나오고, 물이 너무 적으면 물감이 튀길 수 있을 정도의
그 점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별이 물감이 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림 말고 다른 종이를 한번 갖다가 별 튀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밑에 받침대 없이 왼손으로 붓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붓을 튀겨서 별을 이제 뿌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점이 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뿌리면 이제 내가 뿌리는 방향으로 길이 생기면서 별이 뿌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펴질 때는 아까 밑에 받침대를 두고 한 것처럼 튀겨서 표현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조금 별을 잘게 그리고 뭉쳐서 하고 싶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별을 뿌려주세요. 아이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아이가 있는 분이시라면 같이 아이랑 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주변에 비닐이나 신문지 같은 거를 깔은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붓 튀기는 기법이 벽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튀기기 때문에 주변에 물감이 묻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깔아놓은 건 치우고 다시 그림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피를 잡았죠. 아주 가는 붓이라는 뜻인데 세피를 잡아서 지금 이걸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름이 지나가는 길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세필로 먼저 큼직큼직하게 물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큰 붓으로 그 주변을 흐리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하늘이랑 잘 어울리게. 이 과정에서 또 물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큰 붓은 물감을 묻히지 않고 세필로 묻힌 흰색 물감이 퍼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물감을 또 찍어서 진하게 흰색을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붓으로 물감 없이 또 퍼지는 과정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흰색 구름 작업이 끝났으면 어두운 색깔로 이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요새 잘 없죠. 하늘 잘 보면 구름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구름을 관찰하면 꼭 구름이 흰색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구름에도 흰색, 연한 회색, 어두운 구름? 이런 식으로 구름의 색깔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말리고 어둡게 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두운 푸른색을 칠해줬잖아요. 지금 구름은 반대 방향으로 X자가 아까 넣은 파란색 선이랑 X자가 되도록 구름에 한번 길을 만들어 볼게요. 어두운 부분을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감이 조금 많게 이제 큼직큼직하게 먼저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이 묻지 않은 물도 많이 안 묻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 있는 붓을 이용해서 옆으로 퍼지면서 하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흰색도 가려진 부분 흰색도 조금씩 그려주고 큼직하게 찍고 마른 붓으로 퍼뜨리기 또 반복이죠. 이거는 그림이 이제 점점 완성이 될수록 섬세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처음에 큼직큼직하게 색을 칠했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워졌잖아요. 구름을 그리면서 그 부분에 별을 이제 좀 정교하게 하나씩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위치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얼마든지 원하는 부분에 별을 찍어주시면 되고, 뭐 나는 별이 오른쪽에 몰려있다 그럼 그쪽에 많이 찍어주시면 되고, 나는 별이 많은 게 싫다 그러면 별을 좀 적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별에 가까운 별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별은 작게 보이겠죠. 원근감에 의해서. 그래서 다 똑같은 크기로 점을 찍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큰 별, 작은 별, 아주 작은 별, 흐린 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를 그려야겠죠. 해를 제가 처음에 공간을 남겨두고 그렸으면 해를 조금 더 밝게 빛나게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를 밝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하늘을 칠할 때 해 부분을 빼놓고 동그랗게 빼놓고 그리시면 되겠죠. 그 부분을 동그랗게 빼놓고 그리시면 더 예쁘게 멋있게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해를 처음에 잘못 자리를 안 비우고 그리는 바람에 계속 덧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감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이는 섬 그려주고, 이때는 물감을 물을 아주 적게 하셔야 돼요. 세필로. 그래야지 번지지 않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 그림이 완전히 말라 있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검은색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원래 제가 참고한 소금사막 사진에는 여기에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겠죠.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고양이를 한 마리 그려볼게요. 꼭 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햇빛을 그렇게 받아서 까맣게 보이는, 역광이 까맣게 보이는 모습이겠죠. 근데 뭐 그림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그리고 고양이를 먼저 그리고 그 밑에 소금 사막에 비치는 고양이의 또 모습. 여기는 위에 그린 고양이는 완전히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이 밑부분은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해서 어두운 파란색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물도 약간 농도를 조절해서 물을 약간 섞어서 비치는 모습을 대칭이 되게 똑같이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말고 사람 말고 좋아하시는 거 그려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잘못 그린 해를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계속 수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림이 뭐 잘못 그려졌다고 다시 그릴 순 없잖아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다가 뭐 그림이 조금 부분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그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지금 해의 가운데를 밝게 해주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잘 되고 있는지. 조금 밝아졌죠, 그 부분이. 지금 흰색은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에 노란색이나 해를 표현하는 주황색 부분이 색깔이 이제 파란색이랑 섞이면서 탁해졌죠. 그 부분을 처음에 비우고 그려서 거기에 바로 주황색이나 노란색을 입히면 아주 밝고 채도가 높은 주황이나 노란색의 해를 그릴 수 있겠죠. 이제 해가 살짝 마르면 해도 반으로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많이 물 적게 해서 뭐 검은색이나 어두운 남색 같은 색깔로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진짜 해는 윗부분에만 있는 해고 밑에 해는 비친 모습이잖아요, 사막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지금 산만 살짝 하나 들어갔는데 해가 나눠진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옆부분 해 말고 다른 지금 수평선 부분도 어두운 색을 그려주시고, 번지게 하는 거는 그 위쪽으로 번지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밝은 부분을 또 칠하고 있죠. 이렇게 첫 스텝이 꼬이면 이런 과정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이제 이쯤 그리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그렸는데요, 다 그렸는데요. 이제 그만 그리고 싶은데요. 힘드니까. 근데 그림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대범하게 쓱쓱쓱쓱 그리고, 하지만 이 마지막에 몇 분을 마무리를 해주는 과정이 그림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운 내셔서 완성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막 밑에 땅 갈라지는 부분 이제 그리고 있죠. 이 부분도 뭐 꼭 제가 그린 대로 따라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리는 모양만 참고해서, 방식만 참고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라짐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세필로 지금 소금 사막에 있는 파란색보다 약간만 진한 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하늘 윗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고 싶어서 그 위에 진한 색, 파란색을 올리고 있어요. 기본은 이제 똑같죠? 진한 색을 물기 적게 해서 올린 다음에 붓을 씻어서 물기를 닦고 옆쪽 이제 섞여야 되는 부분을 살짝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붉은색을 조금 섞고 싶어서 파란색 옆에 보라색, 와인색 뭐 이런 붉은색 계열을 조금 섞었는데, 그렇다고 그게 붉은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랑 섞인 보라색 느낌이 나오겠죠. 그 빨간색이 묻은 부분에. 똑같은,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다, 파란 하늘을 그린다 이럴 때도 같은 색으로 칠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하늘이 그렇게 같은 색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림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는 색깔을 하늘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림의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나 찾아가면서 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름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터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이트로 칠하는 거는 필수겠죠. 지금 칠하는 화이트는 문지르지 않고 마무리하는 과정이라서 문지르더라도 조금만, 흰색을 칠한 부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금만 퍼뜨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이트 칠을 많이 할수록, 화이트 칠을 정교하게 많이 할수록 그림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별을 조금 더 뿌려볼게요. 세필로 뿌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지금 물감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고 있죠. 지금 물감 농도도 중요한데 길게 늘어뜨려서 별똥별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쪽에 별 꼬리가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는 거는 깨끗한 붓을 씻어서 깨끗한 붓으로 살짝 문지르시면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별똥별 표현하고 마무리 이제 조금 뭐 어디가 더 필요한가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림이 끝나서 시그니처를 표현하고 있죠. 여기까지 같이 따라오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재밌는 수채화